그렇진 않고요. 아니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다 이거예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다가 고등학교 오면은 수학의 아이들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 어머님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시거든요. 심적 통증을.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저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리로 찾아갔다. 중학교가 물론 그건 충분히 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학생들 조금 사실은 좀 갈라져서 상위권 애들이 또 진학을 하는 학교에 모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는 또 ABC 절대평가니까 그렇죠. 네. 거품이잖아요. 근데 또 수학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행을 오랫동안 해오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중학교는 딱 문제가 고등학교 다른 게 중학교는 딱 보면은 이게 바로 거의 풀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 압박을 거의 시험장에서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마음 편하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는 욕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딱 수업할 때 매번 제가 딱 그러니까 저번 이제 겨울 때 늘 이제 그런 친구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예비 고1들 그럼 그 친구한테 제가 매번 경고해요. 이들 이렇게만 하면 너 분명히 가서 절대로 상위권 못 간다. 진짜 너 그냥 중간 정도 될 거야. 너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 등수가 나온다. 정말 더 냉정하게 좀 더 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친구들은 납득이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정도 해가지고 충분한 성과를 맛봤는데 지금 나 계속 다 A 맞았고 그렇죠. 95점, 98점인데 그렇게까지라고 말을 항상 해요. 저 양반 왜 나한테 저러지? 이런 느낌 오겠죠. 그럼 저는 계속 그렇죠. 아니 나 진짜 나 제발 내 말 좀 믿어라. 내 말 좀 믿어라 했는데 결국엔 대부분 그렇게 가면 이제 성적이 하락을 하고 그럼 또 어머니도 납득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가해 맡겼는데 왜 성적이 떨어집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꼭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경고를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이 근데 아니 우리 아이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게 다른 어머님도 이제 무지 열정적인 분은 다 아세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데 어느 일반적인 어머님들은 시선에서는 우리 애는 말 잘 듣고. 아니 제가 경고 받으려고 가해 선생님이 뭐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제가 가해 선생님 모신 건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할 말이 그죠?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진실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선행 때문에 그런 거다. 선행을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익숙해.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그냥 아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시간 안에 딱딱딱딱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저희 방송에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예전에 뭐 대강사이신 삽자론 선생님부터 해서 박경주 선생님부터 해서 많이 나오셨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 삽자론 선생님은 선행 막 쓰레기다 하지 마라. 그거 왜 해? 막 욕하시도 그랬고 선행 학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도? 정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선행을 별로 하지 하면 안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뭐 지금 다 초등학생도 미적분 한다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학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 학생이 잘 따라온다.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 선행을 하고 있지만 그게 현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선행이라는 걸 이미 인지가 돼 있고 나중에 이걸 또 배울 것이고 난 또 할 거라고 그냥 알고 있는 학생이 하면은 그것부터 안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그 친구들 머릿속의 생각은 어차피 또 할 텐데 뭐. 그러니까 대충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또 할 거니까. 선행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방심하고 그렇죠. 방심하죠.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그래가지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뭔가 안다고 착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암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버릇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행을 하니까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암기를 안 하잖아요. 나 중학교 때 봤는데 이거 뭘 또 보라고 그러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딱 봤던 중학교 때까지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안 됐다는 친구들이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봤는데 뭐였더라?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와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건 모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짚어줘요. 당신은 모르고 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 친구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나는 알고 있다 생각해. 그걸.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어쨌든 중학교 때 아이들이 선행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중학교 시험 문제 자체가 쉽다가 보니까 계속 착각하는 거네요. 자기 실력에 대한 과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이 개념들을 이미 배웠고 안다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망상이라고 해요. 실력에 대한 과실보다는 미리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리 막 30번을 배우지는 않잖아요. 개념 위주로 선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개념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 정도만 해도 그냥 문제가 풀렸단 말이야. 절대평가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상대평가 이게 완전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만 하면 됐는데 계속 이 정도만 하다가 왜 더 하라고 하세요? 난 이 정도만 해도 됐는데. 그러니까 요즘 애들 대부분 특징이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쭉 하다 보니까 확실히 요즘 애들 특징은 가성비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느낌이 오는 거야.
적당히 하고 빠지고 싶어요. 여기에 막 올인한다는 거는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아니 친구들. 그건 삶의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맨날 항상 그래요. 아, 너 진짜 똑똑하다. 너가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수학 못하는 거야. 왜냐면 진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너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게 맞는데 실제로 수학은 안타깝게도 가장 어찌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좀 정형화돼 있고 안 바뀌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기도 하고. 인생을 가성비로 사는. 네, 그렇죠. 저는 뭐 어쨌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하세요. 제가 만나봐도 그쵸, 당황해요. 항상 한 번씩 아시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막 뭐 수학도 막 영재 소리 듣고 신동 소리 듣고. 그렇죠. 근데 영재학교 간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야, 제가 바로 얘기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 접근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 되게 생생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내신 기준으로 3등급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기본 개념에 대한 암기가 매우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 안 나오는 이유는 과외 선생님 관점에서 봤을 때 100% 그거다 이거죠. 네, 그냥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무조건 1, 2등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학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학생이 가서 열심히 내가 그 수업을 듣고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온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많은 학생하고 결국 얘기를 해보면 그냥 학원에 갈 뿐이에요. 그냥 가서 듣고 또 아니, 지겨운 거 반복해서 듣고 또 숙제도 하고. 막 100문제씩 하는데 아, 그게 그쵸. 이게 또 없나요? 웃긴 게 뭐냐면은 100문제를 줘요. 근데 이 학생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젠간 나를 집에 보내줄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똑똑하네.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푸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그 학원 선생님도 어떤 입장이었어요. 얘가 시간을 5시간씩 듣는데도 못 풀어. 그러면 자기 커리어가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처하지 못할 거라고 이미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별로 관심 없고 그 뜻이 없는 친구는 아무리 오랫동안 잡아놓는다 한들 별 생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하고 뭐 안 된다 싶으면은 답지를 보라고 하거든요. 다들 도저히 안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학원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부를 많이 한 거잖아. 그렇지. 어머님들 생각에서는 그리고 그렇죠. 일하고는 아유 애들을 10시까지 닫아야 되는데 몰래 저기 뭐야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원장님께서 끝까지 잡고 계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럴 때 뭐 물론 뭐 모든 학원들이 그러지 않고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을 억지로 잡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뭔가 그냥 근데 그런 건 사실 어머님이 공부 안 하는 저 아이가 내 눈앞에 있지 않았으면 좋은 거예요. 지금 학원 가서 안 보이면 잘하고 있겠지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그렇게 믿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어느 정도 아세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열심히 안 할 걸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보라고 또 보내는 측면도 있어요. 네, 맞아요. 가서 그거 안 하면 그것도 안 하니까. 맞아요. 저기 PC방 가서 게임 하느니 거기서 엿듣고 하나라도 해라. 그래야지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따라가지. 자 그러면 이제 한 내신 기준으로 한 3등급 이하 아이들한테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원인은 이제 약간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그런가? 기본적인 개념이나 지식에 대한 숙련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없고 학원이나 이런 데 가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계속 쳇바퀴만 도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얘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불구덩이로 집어 던집니까? 뭐 불구덩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려운 문제를 일단은 말고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암기로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딱 체크를 해놓고 그다음 이러는 거예요. 1번을 딱 봤는데 문제를 읽었다. 어떤 멘트가 맞다? 이거 이렇게 푼다. 라는 게 머릿속에 빵 떠오르면 끝. 오케이. 그 문제를 풀지 말고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들을 보면서 오케이 빵. 이런 식의 계속 연습들을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오케이 빵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유레카 같은 거죠. 문제를 봤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멘트 몇 개를 읽으니까 이 문제 이렇게 풀겠네 라는 게 머리에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더 이상 풀지 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넘어갑니까? 왜냐하면은 그걸 안 풀란 얘기 아니라 처음에는 무조건 문제들 다 풀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는 계속 그런 식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푼다, 이건 이렇게 푼다라는 게 계속 정립하는 식의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문제집을 한 권 딱 사서 이제 한번 쭉 풀어보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풀어보고 다시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시 보죠. 다시 보면서 그렇죠.
딱 보자마자 오케이 빵 떠오른다. 그쵸. 근데 그거는 만약- 내가 아는 거야 확실하게. 그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아는 건데 그게 약간 지체가 된다. 그렇죠. 그럼 그거 그건 틀린 잡아야 거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건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풀었는데도 틀린 아니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실전에선 절대 안 나와요. 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마음도 편하고 시간도 널널하고 뭐 그러면서 풀겠죠. 근데 네. 시험장 가면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긴장했잖아요. 그럼 문제마다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면서 보자마자 머릿속에 풀이 방법이나 개념이나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렇죠. 그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체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또 생각이 나면은 오케이. 근데 만약에 또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문제 보면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 암기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개념들이 막 있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잘 암기가 안 된 것들은 이게 찾기가 힘든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찾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구멍을 찾아라. 그렇죠. 구멍을. 제가 과외하면서 학생들한테 하는 네. 역할은 머릿속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 너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네가 끄집어내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예, 예. 이거면 이거 딱딱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들을 기본 문제들로 훈련하면 되겠네요. 이건 그냥 그쵸. 뭐 어려운 문제 할 것도 그렇죠. 없고. 왜냐하면은 학교 예. 내신이라는 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 압박을 애들이 못 이겨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어려운 내신이 어렵기로 소문이 났는데 선생님. 그런 학교도 있죠. 그런 학교도 있죠. 예. 근데 그런 학교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많이 어려울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어쨌든- 외고라든지 예. 매우 특수한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조금 뭐 블랙라벨 수준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웬만큼 안 돼. 예. 이 35점에서 70점 만들었다는 애가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죠. 아. 이 친구는 아까 근데 이 친구는 먼저 뭐부터 했냐면은 아까 네. 분할했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분할?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친구는 분할. 거의 뭐 네. 안 분할.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만 외우자. 아예 해가지고 개념이 정리가 안 계속 되는데. 시킨 거예요. 그냥. 비어져 있죠. 네. 깨끗하게.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래서 아예 버렸었어요. 어려운 거는 보지도 않고 아니 과외 현장에서 그럼 애한테 외우라고 한 겁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외우고 바로 물어보고 안 되면 틀렸으니까 너 다음 시간 다 외우고 또 풀어보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 아동 학대 아닙니까 이건? 이 정도면? 물론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함구하겠지만 외국이었으면 아동 전문가 상담해야 그럴 됩니다. 수 있죠. 네. 그러게요. 제가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말로 해보라고 하나 보네요. 개념 한번 설명해보라고.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오케이. 1번 보이시죠? 오케이.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뭐죠? 근데 말이 안 나온다. 오케이, 이거 틀린 겁니다. 하고 근데 자, 매정하네. 네.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불만이 많았지. 우선 동작이 그 이은결이 거기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와 진짜 오케이 빵. 그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안 나오면 틀린 거다? 그렇죠. 틀린 거죠. 그거를 질질 끄는 연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하우가 확실하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유야무야하게 되면 결국엔 실력은 이거는 패고 그러면 부모님도 같이 점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학생 정도라면 우리 그럴 수 아이가 있죠. 네. 놓고 풀어봤는데 바로 푸느냐, 그렇죠. 오케이 빵이 되느냐, 그렇죠. 약간 버벅거리냐 그렇죠. 해서 틀렸을 때 야 넌 틀린 부모님은 거야. 안 돼요. 부모님 안 안 돼요?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제가 보면은 이거잖아. 약간 이렇게 부모님은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려 그러면은 인지적인 긴장 상태에 올라와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아이가 긴장하게 되면은 24시간 옆에 긴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학습효과가 있더라도 아이가 아니야. 정서상 안 좋습니다. 피타고라스도 지 자식은 수학 안 가르쳤을 거야. 못 가르치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용천 선생님의 중하위권 노하우는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노하우가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개념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외우고. 그렇죠. 요거예요. 예. 그거예요. 예.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넌 틀린 거야. 오케이 빵이 되면 통과 아니면 불합격. 애들 자다가 꾹꾹했는데요? 오케이 빵, 오케이 빵.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아까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좀 이제 개념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오케이 빵은 되는데, 그치.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숙련이 돼 있는데 이게 그 한계를 못 넘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또 어떻게 괴롭히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넌 이미 알고 있다. 넌 이미 알고 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어디서 애들 들어본 것 같은데.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답은 뭐 문제 속에 문제 있다. 속에 이런 거 있다.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넌 뭐 이미 이런 거 알고 아닙니까? 오빠 뭐 잘못했는지 알아?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가요? 생각도 못했네. 넌 이미 알고 있다. 이게 네, 무슨 그렇죠.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아까 뭐 4차 함수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네.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게 한 4개, 5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2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4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는 분명히 이 2개 중에
나오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는 학원이 됐든 과외 선생님이 됐든 인강이 됐든 어디선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냥 그걸 못 꺼내고 있는 거죠. 완전히 아는 건데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면 제가 던지면 바로 우르르 다 나와요. 안다기보다는 완전히 체내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약간의 힌트가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어린 친구, 뭐 못한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친구 3, 4등급 맞는 친구들도 예. 이렇게 빵 하듯이 이 친구들한테도 넌 이미 알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많이 풀어보지 못해서 트레이닝이 덜 된 거잖아요. 그런 친구한테 넌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내. 그걸 해 그냥. 그리고 여러 개를 끄집어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랜덤으로. 그렇죠. 랜덤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면 여러 개니까 막 순서대로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건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다 끄집어 내보라는 거예요. 일단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거였네 하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일수록 보자마자 이 풀이 방법이나 이런 게 이제 그렇죠. 떠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생소한 유형이기도 그렇죠. 하고 뭐 절차나 단계가 복잡해서 그런 건데 그게 한 번에 이제 안 떠오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아무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넌 이미 알고 있다. 그렇죠. 네가 뭔가 알고 있는 그 도구들을 쓰면 풀리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걸 주섬주섬 꺼내봐라. 그렇죠. 그건 건가요? 예, 맞아요. 아. 일단 꺼내봐. 일단 너가 아는 걸 써봐. 그냥 해봐. 그냥 해보란 말이지. 대입이라도 해봐. 적어보라봐. 맞지 않을 거라도 해보다 보면. 저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짜증날 것 같은데.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매번 저한테 저 모르겠어요. 저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나. 맨날 그러면 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넌 알고 있어 이미. 그래, 넌 이미 그래서 알고 있어. 진짜. 이거 왜 500놈을 치는지 알겠네.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 화나잖아. 그럼 제가 이래요. 이제 힌트를 딱 던져주죠. 근데 살짝. 이거는 어때? 바로 듣자마자 다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아쉽죠. 제가 이걸 괜히 던져준 거잖아요. 나도 쓰면 이 친구 또 생각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막은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조금 더 아이들이 참을성 있게 가야 되는데. 선생님 근데 수학과를 가셨잖아요. 예. 근데 왜 간 겁니까 거긴? 그러니까 저는 네. 어렸을 때 제가 수학 잘한 줄 알았어요. 진짜 수학도 좋아하셨군요. 잘하셨겠죠. 잘하셨죠. 저는 잘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아니 거기 수학과인데. 가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제 겸손해지시는 거죠. 진짜로 예. 정말 천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존재하지 다행히. 대한민국의 미래는 박습니다. 모든 DNA가 수학 쪽에 다 몰빵된 사람들 있죠.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수학만 잘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얼굴도 잘생겼습니까?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 농담이지만 그런 분들은 뭐 외우고 뭘 한 이런 개념이 아니죠. 수학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보면 딱 떠오른다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느꼈던 게 예전에 바둑 있잖아요. 네. 바둑 하시는 분이 평상시에는 바둑 연습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바둑 연습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는 항상 머릿속에 바둑판이 있대요. 늘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들 보면 그 친구들은 늘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쪽에서 우리 아이들도 항상 머릿속에는 롤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오버워치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서울대 수학과에 갈 정도의 이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30번 이런 것도 타고나지 않아도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이 얘기가 요즘 친구들한테도 계속 듣는 게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어차피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더 심한 말은 선생님, 그거 뭐야? 노력도 재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 그러네는 이 꿀밤을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 노력도 재능이라 해버리면 이제 저는 노력이란 재능이 없어 노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 상담하다가 보면 이제 보통 21번이나 30번 문제 수학 그 모의고사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아예 손 한 번 못 떼내는 끝까지 못 떼더라고요. 저희가 그렇죠. 경험상은. 그러니까 그 틀을 딱 깨는 연습들을 아까 말했듯이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도 봤듯이 매너리 빠지는 게 이건 나는 어차피 5 풀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생각하다가 막혔어요. 그럼 답안지 보고 근데 답안지 보고 분명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럼 방법은 어려운 문제를 갖다 놓고 답을 보지 말고 뭐든지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갖고 이것저것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문제는 어차피 시간 내에 다 풀어가지고 점수대는 확보를 해놓고 이제 여기 내가 정말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한두 번으로 점프를 한번 해보고 한번 맛보기로 해보고 이런 거 안 되죠. 이제 뭐 약간 좀 반론을 해보면 반론 갑니다. 반론. 수학 과외 참고로 선생님이시니까 수학 3점. 수학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예. 수학 과외 선생님이시니까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3이잖아요. 수학만 할 거면 내가 오늘 올해 나 수학만 시험 치는 거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자기 대입을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선생님 이거 30번 뭐 되겠지만 이걸 하는 거에 비해서 맞출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아까 말했잖아요. 가성비.
그쵸. 가성비. 이 투자 대비 가성비. 솔직히 네. 저도 그래서 솔직하게 네. 말해요. 뭐냐면은 너 지금 다른 과목 더 등급이 어떻게 되니? 라고 네. 물어보고 나서 그 친구들 보면 그냥 솔직하게 선생님이 이거를 너가 들을 시간 이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네. 이게 현실적인 거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걸 하는 것보다 다른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는.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전략이잖아요. 사실 네. 이것도 이제 과외를 받는 것도 전략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아주 뭐 내신 기준으로 1, 2등급 대 아이들이 고난이도 문제까지 이렇게 손댈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 문제 못 풀겠다고 징징대지 말고 울진 필요는 없고 어차피 네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 그렇죠. 해결책이 있는 거니까 그쵸. 그걸 한번 끝까지 한번 해답지 보기 말고 이렇게 떠올리는 훈련을 해보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막상 아이들이 너무 학원을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늘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연습들을 그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조금 인내해야 될 시간들을 못 견뎌요. 사실 부모님도 못 견뎌하는 분이 많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식으로 가냐면 어려운 문제도 잘게 쪼개가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가는데 그건 좀 그렇게는 어렵죠. 한계가 네.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아까 펜타킬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뭐 나는 뭐 만점까지는 아니어도 한 1, 2등급만 필요한 아이들이라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능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능으로 이제 보면은 수능이 이제 점수 배점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2점, 3점을 다 맞아봤자 48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4점짜리가 이제 13문제 있어서 52점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또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어려운 3문제 빼고 그다음에 5문제로 나눌 수 있어요. 4점짜리를. 네, 4점짜리를. 예. 그러면 이제 좀 4점짜리지만 좀 쉬운 4점이 5문제니까 그것까지 그래요? 맞추면 그것까지 맞추면 한 이제 68점, 70점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시작점이 되겠고 그게 안 되는 친구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되는 이제 친구들은 그 다음 5문제 좀 적당히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맞추려고 일단 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의 습성이 뭐냐면은 이제 점수대가 한 70점대 후반이나 80점대 초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2등급도 나올 때도 있고 네. 그럼 이제 1등급도 컨택을 언젠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건 지금 풀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까는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내가 확실한 1, 2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것만 최상위권을 그렇죠. 누릴 그런 때. 친구들만 말하는 오케이. 거고 예.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그런 문제는 절대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전략적으로 그렇죠. 등급을 노려야 되는 그렇죠. 그 정도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이 과감하게 그거를 버리고 나머지 해서 점수대로 내가 확보가 되면 그때 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도 그 친구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너무 안 풀리니까 네네네.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문과생이기도 했고 네. 너가 나중에 가려는 과가 특히 수학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너가 등급이 먼저 우선이니까 지금 그냥 일단 과감하게 버리고 이것만 하자 해서 정말로 그 친구하고는 딱 21번, 29, 30번 문제 아예 버렸었어요. 아예 버리고 다른 것만 오로지 해가지고 했는데 딱 수능장 가서 내가 점수 딱 그렇게 2문제 딱 버리고 나머지 다 맞아가지고 1등급 맞았거든요. 실제로 예.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 친구는 확실한 기억이 있냐면은 네. 수능 날 전화가 왔거든요. 수능 날. 수능이니까 시험 바로 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해준 거예요. 선생님, 1등급 맞았다고? 네, 그렇죠. 딱 느낌이 왔다. 나머지는 자기가 다 맞았고 딱 2개만 틀렸다. 왜냐면 그거는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전략의 승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부분이 이제 아주 쉬운 2점, 3점짜리 문제들. 그렇죠. 그거는 기본으로 맞추고 가야 그렇죠. 되는 무조건 맞아야죠. 문제죠. 네, 저희 페타긴 선생님 항상 사람이면 맞춰야 된다. 아, 본인 틀릴걸요? 사람이면 맞춰야 되는 문제들. 그게 2, 3점짜리가 아까 몇 점? 48점. 그러니까 합쳐봤자 48점밖에 안 돼요. 그게. 그리고 4점짜리인데 그래도 사람보다 조금 진화한 형태면은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고릴라? 5문제. 네, 그렇죠. 고릴라. 그렇죠. 네,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손을 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70점 정도를 맞추면 사실 문과에서 이 정도면 3등급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그러니까 찍은 거 몇 개 거기서부터 맞추면 이제 뭔가 이렇게 해보자. 이제 저는 예. 이 말이죠. 항상.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그 기본 개념이나 이런 거 훈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넘어가는 그 어려운 문제 한 5문제 정도만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방식 훈련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전략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까지 쭉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용천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신기한 뭐 저기 뭡니까 과외 사례 같은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제일 좀 이렇게 짠하거나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있어요? 제일 짠한 친구. 다리털 그 말고. 네. 제일 짠한 친구는 그 친구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 상황에 연결해 보면 이 친구 정말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전교회장도 했었고 네.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강하고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아이고 네. 사실 부모님이 딱히 이 친구한테 뭘 공부하라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뭔가 수학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고등학교 때 저하고 수업을 했는데 이제 딱 그 친구의 아까 전에 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중학교 때 했던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딱 그것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어찌보면 그 친구의 자존심을 좀 이제 건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딱 봤을 때도 딱 이게 딱 있었거든요. 그죠. 심지어 서울대 수학과 딱 나왔는데 자신감이 딱 있었는데 딱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는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건 다른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면밀히 보니까 이 친구가 조금은 설렁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자존심 깎이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너무 이제 못 이겨 한 거죠. 이제 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것 때문에 저도 보는데 그래서 뭐 뭔가 안타까웠어요. 그냥 이거 뭐 수서경찰서 뭐 이런 데 갔습니까? 그러진 않았고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뭔 철봉이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화가 일단 활짝 풀어야 되니까. 화를 풀어야 되니까. 젊은 혈기.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사실 그 친구하고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는 제가 진짜로 좀 호되게 뭐라고 한 적도 있고 그 친구도 감정이 상해가지고 저한테도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친구도 그러다가 이제 과외를 그만뒀죠. 뒀다가 사실은 6개월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예. 다시 연락이 와서 나한테 이랬던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그런 겁니까? 거일지도 모르죠. 근데 그 친구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피엔딩 됐습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 수학이 근데 딱히 필요 없는 이제 과를 지나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래서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수학은 이제 그만두게 됐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냥 본인한테 감정적으로 이렇게 투닥투닥했던 게 상당히 인상적이셨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쓴소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 공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생각이나 기존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약간 변화가 있어야. 그렇죠. 그런 생각이나 공부 방법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수학 성적 변화가 어려운데 그걸 깨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이들이 뭐 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거 풀 때 적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 방법을 계속 설명해줘요. 계속 그 뒤로도. 근데 이제 뭔가 다른 잘못된 방법 하고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500명 수학과에만 500명을 하신 다리털이 예쁘신 김용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좀 이렇게 남겨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뭐 이제 학생들한테 할 얘기는 사실은 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이제 열심히 좀 하라라고 말하고 싶고 당연히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지금 뭔가 좀 잘 안 돼서 방황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자기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자기를 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실력에 대한 의심, 그렇죠, 이런 거 자신감도 없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진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시간 대비 내 실력이 분명히 올라가 있다라고 인지해야 사실 그때부터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근데 지금까지 계속 자신감만 무너뜨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한테 무너질 자신감은 안 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렇죠. 냉철한 객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더 이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들 많이 저희가 모셨는데 이렇게 좀 되게 살아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공부가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거 아주 좀 날카롭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틀 속에 좀 갇혀 있다. 수학 공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톡톡톡톡 건드려서 깨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천 선생님 저희가 이제
다른 게스트들이 많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 예. 끝났습니까? 끝났고요. 좀 더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다음에 또, 예. 또 모시고 예.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예. 예. 라파에듀의 김용천 선생님이고 참 이거 김용천 선생님한테 과외 받고 싶으면 라파에듀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지금은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못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다고 보죠 지금. 아 그래요? 네. 아씨 안 되겠네요 그럼. 만들어 봐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시왕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김용천 선생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방송 준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김용천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